그래서 이제 평균 기온과 이제 출하일수죠. 이제 품종은 이제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작부책에 세우는데 이 토양의 온도가 15도 이상 유지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서 한 20일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양 수분, 가급적 이제 수분을 잘 맞춰서 노타리 치면 좋습니다. 이 진반 노타리 쳐버리면은 평생 고생입니다. 수확할 때까지. 배내병신 되는 거, 배내병신. 그래서 절대로 진반 노타리 치지 마셔라. 종자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평균 기온이 13도였을 때는 11일, 12도였을 때는 13일씩 걸리잖아요. 근데 19도씩 될 때는 5일 만이면 콩이 나옵니다, 5일 만에. 그래서 이 발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콩을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 수확하는 건 별로 차이 없어요. 일찍 심으면 5월 말이나 5월 20일경에 심어버리면 희망코. 수확하는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시기에 딱 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그래서 이제 토양에 따라서 제식밀도가 틀려지죠. 제식밀도가. 그래서 이제 아까 지비를 쓰실 때 퇴비를 2톤 정도 넣으시던가 또 그게 없으면 제 땅 살리기를 넣으시고 콩전용 복근 한 포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제식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식거리가. 근데 여기에 제식거리는 지금 몇 센치 심나요? 콩? 두둑. 80? 80에 한 자씩 40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0에서 옛날에는 60에 20 이렇게 심으라는데 이렇게 하면 콩 다 쓰러져 버립니다. 적어도 80에 30, 그렇지 않으면 90에 30 정도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당 2개. 그래서 이 제식 밀도도 콩 파종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일찍 심으면 더 드물게, 늦게 심으면 좀 베게. 또 우리 토양이 거름이 많다고 그러면은 드물게, 거름이 작으면은 20cm도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90에 80 내지 90에 30cm 심을 때가 가장 좋더라. 이게 연면적 확보도 되고, 예? 동의하신다고요? 좋은 얘기라고요? 예, 예.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심어서 콩꽃돌이 하나에 100개 정도는 열려야 돼, 100개. 60개 이상은. 근데 콩꽃돌이가 10개나 30개 열린 콩꽃돌이 치고 3개짜리 열린 게 없어. 왜 그래요? 그 콩은 5, 6개씩 심어놔갖고 한 나무에 20개, 30개밖에 콩꽃돌이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2개씩 콩꽃돌이 놓은 것들은 60개에서 100개 생깁니다. 그래서 콩은 꼭 소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 서리태는 이 100cm에다가 60cm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농협조합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60cm씩 갖다가 심어놨더니 어머니가 아침에 나갔더니 가운데다 다 갖다 꽂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반은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반은 그냥 어머니 한 대로 놔두고 반은 또 뽑아갖고 해놨더니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청자오나 이런 것들은 1m에 60cm 심어야 됩니다. 60cm. 이래도 이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총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더원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시고 나서 엑스칼리버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그냥 파종하는 날 버무려 버리면 됩니다. 파종하는 날. 그럼 뿌리 박테리아도 착생도 되고 이게 콩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수확할 때까지. 그리고 토양 내에서 비료 흡수율을 지속적으로 올려줘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콩을 이렇게 심어놓죠. 콩은 싹이 먼저 나올까요?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사장님? 네? 콩 뿌리가 먼저 나와요? 싹이 먼저 나와요? 예? 뿌리가 내려가지고 싹이 나죠.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나오죠. 농사 잘 지시네요. 어떤 분한테 했더니 싹이 먼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양분을 뭘로? 예. 그래서 이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뿌리가. 그래서 발화 온도는 15도 이상이었을 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발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서천이거든요.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한 거고 안 한 거입니다. 이렇게 한 날 파종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발화세가 좋고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콩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 아시는 분? 예? 뭐요? 요거 한번 보요. 요게 뭐냐고, 이 이파리가. 맞히시는 분이 없네? 생장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콩잎이 여기 3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번잎이에요, 번잎. 떡잎이 있고 2개의 이파리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번잎이 나와갖고, 이제 이후서부터 격가지가 발생이 돼야 콩 작업할 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돼버리면 차격구가 낮아갖고 기계를 낼 때 많이 저기가 되죠. 그럼 이 차격구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콩. 이제 품종 간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게 한 15cm 정도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심어놨을 때 토양에 양분이 있어야지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게 3개잖아요. 콩이 요게 3개가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빨리 크나 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나를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거를 시켜줘갖고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디가 올라와갖고, 이제 여기가 13마디에서 15마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분지수가 나와야 되죠. 분지수를 나오게 하려 버리면은 여기에 억제제를 줘야 되겠죠, 억제제. 그래서 유기F100을 갖다가 물 한 마리에 한 뚜껑을 주시면 됩니다, 한 마리에. 제가 여기 설명서 보시면은 여기 재배하는 거 여기 다 해놨거든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려줘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30cm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콩 심을 때 되면 기계 파종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잘 심는 거 그냥 속력을 그냥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속력을 놓고 가버리면은 2개씩 떨어지질 않아요. 줄줄 쏟아놓고 가. 줄줄줄.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전파 파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파종을 잘 해주십사. 요 집이 이제 아까 그 밀집을 넣고 환원시키고 이제 콩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집이 한 4만 평 콩을 심습니다. 이거를 섞어주라고 그래도 안 섞어주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근데 이거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거. 근데 이 파종할 때, 이 농콩을 심을 때는 딱딱 2개씩만, 2개, 3개씩만 놓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발화불량 생길까봐, 비가 와갖고 딱딱해지면 3개, 4개 있는 게 발화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일 올리는 힘이. 그래서 이 마른 땅에다가 심을 때는 심고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눌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다밭길로. 그러면 그건 아주 잘 나옵니다, 100%. 근데 이게 이제 지른 땅, 아까 이제 물을 대거나 이렇게 버리면 눌려져 갖고 못 미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르면은 토양 속에 수분이 많죠?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썩은병의 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밀 가시는 분들은 밀집 환원시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집 콩 한번 볼까요? 이 집에는 이렇게 해놨네.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배수 관리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 집 주인 콩 파종하고 비 오기 전에 일찍 끝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만 정말 일찍 끝났네요. 이를 어찌하란 말입니까? 왜 애꿎은 하늘을 원망하시는지. 이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나와갖고. 습해받아갖고. 이 양반 일찍 심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니 2번 심은 거예요, 2번. 이 배수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꽃병 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17일째 된 건데, 여기 뿌력 박테리아가 이게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여기 다 붙었죠? 이때부터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안 붙었잖아요. 같은 바디신데도.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저기 유튜브 찍어갖고 내일 모레 저녁이면 또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보시면 돼. 재방송. 저는 뭐 유튜브도 못해. 아, 그거 보시면 돼.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어유 반갑습니다. 원체 잘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콩에 이렇게 해서 지금 착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콩농사.
과습 때문에. 뿌리 꼭대리가 다 썩어버리니까 이 콩은 햇볕만 나면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놨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를 확실하게 해 주시다는 겁니다. 이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흙 속의 식물의 뿌리와 마디 다수의 미생물이 활발한 호흡을 하고 있어요. 흙이 과습할 때는 기상에 정하는 비율은 더욱 감소하고 공기 유통이 나빠진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다. 흙 속에 분해가기 쉬운 유기물이 많고 지온이 높으면 미생물은 유기물을 왕성히 분해하고 산소를 소비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순조로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속에 10% 내지 15%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사람만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삼수함량이 2% 정도까지 저하되면, 과습하면 2%까지 저하됩니다. 그 상태가 잠시 지속되면 작물의 생육은 저하되고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은 콩, 생강, 도마도, 완두, 감자, 밀, 보리, 이 스케받기 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들은 산소 요구도가 다른 작물보다 아주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이제 우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식 못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하니까 또 보식용일로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해놓을 만해요. 그리고 논두렁 콩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아주 적심해서 나가면 좋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콩 생육식별 양분 흡수율인데 요때가 이제 유묘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개화기. 이때서부터 제일 왕성한 거예요, 생육이. 이때 비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서부터. 이렇게 열 때. 이 꽃들이 형성할 때가 가장 중요하죠. 이 꽃들이 형성할 때 이 꽃들이 집이 커야 콩알도 커요. 이때 양분이 없어버리면은 콩알이 크질 않습니다, 이때. 그리고 요때 양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척엽고도 높다. 그래서 이 개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양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양분이 아까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며칠 간다고 그랬어요? 예? 공부 헛가르쳤네 또. 아유.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며칠 간다고 그랬어요? 예? 15일이요? 헛가르쳤네. 그러니까 문 바깥에만 나가면 끝난다니까. 20일. 예? 20일. 맞습니다. 제가 37,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예. 콩 20kg 버무려서 심으시면 됩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20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49 필려면 45일은 돼야 돼요. 파종해갖고. 여기서 여기 뭐 35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때 이미 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 콩 필 능력이 없어요. 열려도 몇 개 안 열려. 그래도 이 꼬투리 형성기에 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꼬투리 제대로 안 생기겠죠? 이 콩집이 커야 이게 3개씩 베겨버립니다, 이게. 여기 양분이 떨어져 버리면 이미 여기서 2개밖에 결정이 안 나요. 콩알이 여기서 커져가거든요, 여기서. 이 시기에 비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밑거름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시기에 중거름을 줘야 되겠죠. 이 시기에.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콩을 우리가 6월 20일경에 심어버리면은, 7월 10일이나 15일경에 꽃이 펴. 꽃이 20일 가. 그럼 7월 말 8월 초에는 장막이잖아요, 또 장막이. 근데 콩꼬투리가 열리고 나면은 또 고온 건조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콩이 낮에 가면 그냥 시들어버리죠, 또. 이 시기에 또 물을 대주고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가뭄도 덜 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아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니까 이 기간에 비절이 안 나는 겁니다, 비절이. 여기에서 비절이 나버리면은 콩농사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 안 돼버리면은 우리가 엔캐비료를 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게 콩이 이렇게 매달려갖고 콩이 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돼? 콩꼬투리에서 물이 줄줄줄 떨어진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물어버리면은 콩이 비대가 안 되는 거지, 비대가. 그래서 이 시기에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금 작업을 잘 해주시고, 이 시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잘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비료를 못 주면은
사종복비 밀양요소 복합비료 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가 노린제약 주지 않습니까? 요때서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10일 간격으로 3번 내지 4번을 주게 되면은 콩 다수확하는 겁니다. 콩이 어느 정도 커지냐? 어떤 분은 제가 철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F100을 치고 났더니 콩이 제가 담아만 하다고 그랬어요. 거짓말 조금 못되면 담아만 하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호리반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콩알을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충분히 양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고온이니까 콩은 연면적이 넓으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증산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종복비 쓰라는 거예요. 밀양요소나.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은 뭡니까? 그 양분, 이걸 피막을 형성해 갖고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콩알도 크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 종실비대기에 거름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추비를 주고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노린제약, 진딧물약 줄 때 같이 영양제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뭐 1.5kg를 캤네, 1.5kg를 수확했네, 1.3kg를 수확했네 하시는 분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간격일로 3번 내지 4번 정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콩에 이 줄기가 신장돼 버리면 콩농사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이 마디수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초장이 60 내지 80cm인데 어떤 집은 가보면 이게 2자 됩니다, 2자. 이 콩 이파리 줄기가. 이렇게 되면 비 오고 바람 불으면 그냥 총 늘어져 갖고 고를 다 저기 되니까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줄기 아래쪽에 3, 6절 마디사이가 자라고 이렇게 되고요. 요 마디사이가 길고 산으로 이렇게 되고요. 차광이 되면, 과본부에서 차광이 되면 중간 마디가 급격히 웃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치기는 이제 밀식해고 3개, 4개씩 났을 때 도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2, 3만 평씩 하시는 분 이거 할 수 있나요? 제식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 구덩이에 2개씩 놓고 30cm씩 심고 초기에 본잎, 두잎 나왔을 때 억제시켜주고 그러면 이거 쓰러질 리 없죠. 연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이거를 밀식을 해놓고 웃자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치기는 5마디에서 7마디 정도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적심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게 도장을 억제시킬 때는 이렇게 요거를 2병을 타면 됩니다. 500리터에.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웃자람이 생겨버리고요. 이렇게 돼버리죠. 이 바디가 이게 길어져 버리면은 이걸 자라지 않게끔 해주는 게 저기죠. 이게 자라는 거는 아까 같이 밀식이 되고 질소가 과다됐을 때 이게 자라는 겁니다. 이게 비 오고 나면 이게 헛골로 쓰러져 버리면 전체를 다 쓰러뜨려 버리죠. 바람 불고 비 오고 나면은 물에 의해서 이게 다 쓰러지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콩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콩이 꽃이 일찍 필까요? 늦게 필까요? 일찍 피죠. 잘하시네.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이게 조속 보존의 원칙에서. 예, 자식 낳으려고요. 이게 진밭에다가 심어놔서 그래요. 진밭에다가. 예, 물기가 많아갖고 이렇게 돼버리면 과습포장, 관리 부실, 뿌리 기능이 상실해서 양분 흡수를 못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꽃이 또 일찍 핍니다. 이렇게 일찍 피면은 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콩이 이렇게 열려죠. 이거 다수확할 수 있을까요? 심을 때 이거를 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집에 거름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진밭에다가 심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작물은 심을 때 수분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수분을 못 맞춰주면 안 된다. 이 꽃이, 이게 꽃 하나에 8개에서 15개가 이게 꽃이 피거든요. 콩이. 근데 실제 열리는 건 4개, 5개밖에 안 열립니다. 이 꼭지에서. 많이 열려야 한 6개 정도. 근데 이거를 많이 열리게 하려고 그러면 연면적 확보가 커야 됩니다. 이게. 넓게 심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개화 후에 이제 콩꽃이 이렇게 펴버리죠. 이게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죠.
이때 이제 사종복비를 주려는 겁니다, 이때. 10일 간격일로 3번 내지 4번 주게 되면은 콩농사 아주 콩이 도토리 많았습니다, 도토리. 연면살포 기술은 왜냐? 뿌리 기능이 저하됐을 때 습해 고온일로 농도장애 평해 등이 났을 때 주게 되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뿌리로 흡수 어려운 미량요소가 결핍돼 죽고요. 품질 향상, 병해 예방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 이 잎이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병도 훨씬 덜 나죠. 특히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위로 전환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웃자라지 않게끔 꽃 펴기 전에 이걸 해주게 되겠죠. 연면 시비는 이제 분지 발생도 잘 되죠. 절간이 일정하죠. 웃자람을 방지해주죠. 연면 시비하면 콩알이 이제 비대 촉진이 되고요. 쓰러짐, 수량 증대가 되죠. 그래서 FFF 같은 거 주게 되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빨라집니다. 이 노린재 피해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신엽 발생계 노린재 피해, 이건 뭐 공동 방지해야 됩니다. 옆집에 해고 나 안 해고 그래 뿌리면 옆집에 놀러 갔다가 다시 와버리니까 이 공동 방지를 잘 해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콩을 심어 놓고 나서 이게 이제 다 자랐을 때 이게 이렇게 좀 보이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합성도 잘 되고 콩꽃들이 형성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제 우거져 버리면 이제 속에서 떠버리죠, 이거. 단풍 들죠. 단풍 들다가 조금 더 있으면 가물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도 또 진행이 되고 이게 또 낙엽지죠. 가을인가봐 합니다. 가을인가봐. 수풍 낙엽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잎이 있어야 콩알이 크죠.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꼬투리 형성이 이렇게 되죠. 콩 하나의 꽃은 한 4, 500개 정도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따는 거는 50개도 못 땁니다. 50개도. 콩알이 맺히는 거는. 이렇게 되죠. 이때 이 콩집이 커야 돼요, 이게 커야 콩알도 큽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도 옆면 살포하면 이제 양분을 콩꼬투리에서도 흡수를 한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커야지 콩도 커지는 거죠. 요 시기에. 이게 이렇게, 요건 이제 4개씩 열렸죠, 이렇게. 그 여기에 이제 비대기 아닙니까, 이때 비대기. 이때 양분이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 축적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가 부족하면은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연면 살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 콩 어때요? 예. 이 꼭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꼭지에 6개 달렸네요. 여기서 또 3개씩 딱딱 베겠죠? 이 콩은 또 어떤가요? 농사 잘 졌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몇 개나 달려, 이거 20개도 안 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트랙터 갖고, 콩 파종기 갖고 콩 심기 4개인 거죠. 이게 제대로 심은 겁니까, 이게? 예, 막 밀어짓긴 거죠. 그럼 이거 소금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측지가 없잖아요, 측지가, 격가지가. 그리고 누가 더 잘하나? 4개 된 거예요, 4개. 그 콩의 꼬투리에 꽃이 개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량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해놔야, 이렇게 해놔야 콩 수량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1.5kg 나와요. 80에 30, 90에 30. 이렇게 해서. 이 2개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예, 통풍이 잘 돼야지, 통풍이.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서 한 꼬투리에 3개씩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아까 같이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콩 작업이 끝나죠. 이제 콩밭 파종 후 잡초 발화 억제인데 여기는 이제 콩을 파종하고 나서 이제 제초제를 뿌릴 거 아닙니까, 여기도요? 주로 뭘 많이 뿌리나요? 유제, 입제, 어떤 걸 많이 뿌리시나요? 물약을 막. 물약? 예. 듀알? 처음에 두알 예. 쌍약을 얹히고 듀알 뿌리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콩이 좀 성한 뒤에 이제 물약을 풀어 올라가 물약을 치죠. 그 이제 그때는 이제 나부라든가 화분까지 주제 쓰잖아요. 그래서 이 듀알이라든가 이런 약재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콩밭 이거 골치 아프죠. 예, 파종하고 바로 뭐 유제를 뿌리든 잎제를 뿌리든 뿌려주시고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듀얼 잎제를 한 번 더 뿌려주셔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헛골은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헛골은 이제 헛골 제초제 주면 되잖아. 콩 날라가. 이런 배랭이 같으면은 이제 원사이드라든가 나부라든가 이런 거 뿌려주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저 나와 있는 게 이제 단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골도 이제 헛골 처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 콩 제초제를 초기에 잡지 못해 버리면은 콩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이 40일 전에 이걸 잘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제 이 경학기까지 주로 했는데 이 발행이나 피, 화분가 이런 건 이제 나부, 아질, 원사이드 이런 거 갖고 잡초 5엽기 이내에 주면 방제 잘 되죠. 그래서 이 약을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콩을 여기 이제 농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해 위험이 있으니까 엽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엽론 이 비산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는 게 좋다. 그 이 선택성 제초제는 이런 것들은 벼에다 뿌리면 벼 아주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벼에 조심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콩은 안 죽어도 배랭이 이런 지역엔 잘 죽습니다. 그래서 요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노린재 피해들이 또 많이 나타나죠. 이 쭉쟁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긴 단지화가 돼 있으니까 공동방제하셔갖고 이걸 좀 잘 잡아주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노린재 약은 이제 등록된 약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황변현상이 나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죠. 지력이 저하돼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가뭄에서도 그렇고, 또 과습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콩이 비대되다 말고 다 입이 쏟아져 버리니까 콩 수확량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참 잘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콩집이 커야 콩알이 커진다. 그래서 이 12일경 정도 되면 이제 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유기물이 많을수록 더 좋다. 그리고 안 되면은 미량요소라든가 사정복비를 써갖고 이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콩평해충한 생리장애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과습해 버리면은 입꽃병이 생기고 녹균병, 이 미이라병, 이 불마른병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진딧물하고 이제 응애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응애는 이제 콩밭에 가서 논머리에서 보면 압니다. 옆 콩잎 색깔이 변하거나 움푹하게 폭탄 맞은 것만 돼버리면은 거기가 응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콩이파리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콩이파리 뒤를 봐갖고 지저분하다, 거미줄 같은 게 많이 있다. 이건 100% 응애입니다. 그래서 응애 방지, 이게 응애 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제 잘 해주시고요. 노린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뭐 과습에 의해서 나타나고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이 필요해도 다 들어있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됩니다. 이 불마른병이 이제 또 고온 건조할 때 많이 생겨버리죠. 이건 이제 등록된 약재하고 요거는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첫째 비분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좀 참고가 되나요? 돼요? 제일 좋은 얘기야. 제일 좋은 얘기예요? 저 듣기 좋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방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어느 해는 아주 심합니다. 이게 심할 때. 이것도 한 년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나 봐요. 이 콩잎을 갉아먹는 이 나방이 이제 담배 나방도 있고 파밤 나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가 돼버리면은 콩밭에 가서 있으면은 누에 뽕 먹는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 나방은 이제 탈바꿈을 하잖아요. 1령, 2령, 3령, 4령, 5령. 그러면 이제 막잠을 자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1령, 2령 때는 잘 잡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갖고 3살, 4살 먹어버리면 약을 줘도 잘 안 들어요. 2배를 줘도. 그래서 요 시기에 약을 갖다가 애벌레가 생겼을 때 잘 주셔야 됩니다. 이때 잡지 못하면 이거 아주 굉장히 불치예요, 불치. 이게 먹었다면 이렇게 되죠. 요걸 보시고. 이게 서천애가 있는데 이게 또 순까지 잘라버리거든요.
요 단계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요 단계에서. 이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 콩밭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게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진딧물도 방지를 잘 해주셔야 되죠. 이 진딧물이 또 생겨버리면 오갈병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여기 밀농사 지신다고 그랬죠? 밀 잠깐 언급해 드릴까요? 밀, 우리 1인당 소비량이 34kg입니다. 쌀 소비량은 55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먹는 거죠. 자급률은 이제 한 15% 정도 되고요. 품종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밀농사를 했는데 1200평 기준에 이제 파종량은 80 내지 100kg라는데 줄뿌리 매면 60 내지 65kg 뿌려버리면 됩니다. 줄뿌림. 여기 줄뿌리 매나요? 밀. 산파예요? 줄뿌리 매요? 밀농사 시는 뭐저 뒤에. 그래서 이거 줄뿌리 매면 종자도 훨씬 덜 들어갑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종자에다가 엑스칼리버를 버무려서 파종하게 되면 한 20kg 정도 덜 들어갑니다. 밑거름은 이제 콩 후작일 낼 때는 이제 볶아비료 5포 내지 7포 정도 넣고요. 벼만 심은 노는 한 10포 정도. 요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논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종 시기는 이제 한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 그럼 이제 콩을 파종하게 되면은 여기 때 파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종복비나 미량요소를 쓰게 되면 습기 단축을 한 일주일 앞당겨줘요. 그러면 콩이 일주일 앞당겨지면 밀도 일주일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기 콩 심고 뭐 심나요? 콩 심고 후작을 뭐예요? 콩 심고 이제 다만행이나 예. 그러면 뭐 저거 이제 밀이나 밀 후작일은 뭐예요? 밀 후작일로. 밀 후작에 이제 뭐 심는 분들이 많아요? 안 심어요? 그러면 아까 밀 후작일로 콩을 꼭 심어 보셔요. 그러면 8,700원 나오잖아요, 평당. 우리가 벼만 심을 때는 4,300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파종 시기가 이제 10월, 콩을 심게 되면은 아무래도 11월 말 정도 되게 됩니다. 11월 말 정도. 그래서 추비는 2월 달에 밀밭에다가 1200평에다가 이렇게 3포 내지 5포를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추비를 갖다가 아까 김제나 이쪽에는 유박을 갖다가 30포를 뿌리는 거예요, 유박을. 3월 10일경에. 그리고 콩 심을 때는 그냥 비료만 넣고 심는 겁니다. 황산가리만 넣고. 그러니까 밀 수확하고 비료 넣고 퇴비 넣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아주 3월 초순에 밀밭에다가 유박이라든가 땅 살리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콩 거지하고 밀 수확하고 밀밭에다가 황산가리만 뿌리든지 콩복합비료 뭐 300평에 하나만 뿌리든지 토양 상태에 따라서 뿌리고 그냥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굉장히 빠르겠죠. 밀집은 태운다, 안 태운다? 밀집은 태운다? 안 태운다. 밀집은 태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밀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이 붉은 변무늬병이 제일 문제가 되죠, 이게. 이거 방제를 잘 해주시면 돼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주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저온 다스비로 오게 되죠. 이 단백질에 따라서 밀 가격이 틀리죠. 그래서 이 밀을 이제 계약 재배를 해, 정부 수매만 이제 계약한 사람들은 했는데, 12% 이상만 나오면은 40kg에 39,000원 받습니다. 39,000원. 요때 이제 밀이 요때 이삭이 나올 때 거름이 부족하다면은 이때 알거름을 밀도 줘야 됩니다. 이때 안 줘버리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 갖고 39,000원 못 받아요. 35,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초세가 약할 때는 이때 300평에 4kg 내지 5kg를 갖다가 요소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시고요. 수확은 이제 6월 10일경에 하는데 이 세금강이 지난해 김제에서는 2,500kg에서 3,000kg까지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3,000kg 생산하면 75포 아닙니까? 75포에 4만원씩이면 얼마예요? 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콩 심고, 밀 심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전략 직불금 250만원 받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세 가지 효과를 올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효과를 보고 보너스도 받고, 이게 김제 백산의 아주 정읍 백산이거든요, 여기. 어때요, 밀밭? 보시고 느끼는 게 없어요? 예? 덜 신겼다고요? 이 배수를 확실하게 해놨죠? 논두렁이가 풀이 없다는 거예요, 논두렁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분들. 여긴 입구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 배수를 확실히 해놨다. 콩이 됐든 밀이 됐든 배수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배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금년에 제가 며칠 날입니까? 5월 10일 날 찍은 거거든요. 이분이 대통령상 타신 분이에요. 콩하고 밀로 의해서. 이 단지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여기 나누리 여기 이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온저장고도 있고 이런 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콩하고 밀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잘 갖춰져야 되느냐? 기계가 잘 갖춰져야 돼요, 기계가. 이분들은 콩 파종서부터 수확하고 밀 파종하고 수확하고 이 모든 기계가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고 싶고 밀을 개인적으로 심고 싶어도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누리 영농자 법인 사장님들도 똘똘 뭉쳐셔갖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해보면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분은 지난해 세금강 1200평에 3000kg까지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콩 심고 밀 심고 전략지 불금 받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 단지들이. 올해도 농사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제 F100을 3번씩 다 뿌렸어요. 이 밀을 수확을 일주일 앞당기려고. 그 일주일 앞당겨지면 콩이 일주일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밀 알이 이게 그냥 툭툭 퉁그러져 버립니다, 이게 그냥. 이 비대되는 게 보여버립니다, 이게. 그 도복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요게 이게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게 이제 50평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50평에 하나.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가 없으신 분, 퇴비가 없으신 분들 이걸 넣으시고, 종자는 요거 하나 갖고 20kg에다가 버무리면 돼요, 20kg에다가. 새청 버무리고 나서 파종하기 직전에 버무려 주시고, 아까 콩잎이, 본잎이 2잎 나왔을 때, 요때 물 한 마리에 한 뚜껑입니다. 500리터에 2개를 넣으시면 돼요, 500리터에. 그러면은 분지도 잘 되고, 도장 억제도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필 때서부터 이거를 2가지에 섞어서 3번 내지 4번을 주게 되면 콩이 다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열리게 하려면은 요거 퀴즈 하나 있습니다. 콩이 이렇게 열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열리게 하려면 소금 작업해야 되겠죠. 꼭 소금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차격구가 15cm 이상에서 올려야 콤바인 작업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갖고 요거를 2가지를 섞어갖고 콩이 꽃이 폈을 때서부터 종실이 비달될 때까지 3번 내지 4번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게 흥농 4종 세트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는 프린트한 데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게 흥농TV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한 것도 제가 올려갖고 한 3, 4일 후에 검색창에다가 흥농TV 쓰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400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